네, 대법원 주요 판례를 통해서 일상에 도움이 되는 법률 정보를 알아보는 강천규 변호사의 잘 사는 법. 오늘은 명의 신탁과 민형사 책임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강 변호사님, 오늘은 어떤 판결 가져오셨나요? 예. 그 한 달 전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결과 네.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이 제기됐던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이 제명을 당했습니다. 네. 명의신탁을 통해서 차명으로 부동산 투기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던 것인데요. 네. 이처럼 부동산 명의신탁 원칙적으로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네. 각종 부동산 취득과 관련된 규제 잠탈이나 네. 세금 회피 목적으로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네. 문제는 실소유자는 아니지만 이제 네. 부동산 명의자로 돼 있는 사람이 다른 마음을 먹는 경우인데 이 사람이 부동산을 처분했을 때 네. 이제 법으로 금지된 명의신탁을 한 것은 잘못했지만 배신한 사람 또한 형사처벌을 받거나 민사적 손해배상 책임을 물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주장이 많은데 오늘은 과연 이것이 가능한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뭐 구체적으로는 어떤 내용인가요? 예, 사안을 조금 각색을 해보면요. 네. 이제 김모 씨는 자기가 소유했던 부동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해두어야 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인이었던 이모 씨한테 부탁을 네. 했고 네. 이 씨의 협조로 이 씨의 배우자 명의로 등기를 완료했습니다. 네. 근데 이 씨가 사업상 급전이 필요하게 되자 김 씨의 허락 없이 배우자 명의로 등기돼 있던 이 네. 부동산을 매도를 해서 네. 사업 자금으로 활용을 하게 됩니다. 네. 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김 씨가 이 씨 네. 부부를 횡령죄로 고소를 하고 네. 민사적으로도 불법 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 된 사건입니다. 네. 이거 뭐 명의 신탁이 잘못이라고 해도 이건 뭐 누가 봐도 남의 재산을 횡령한 것 같은데 법적으로 다르게 볼 여지가 있는 모양이네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올해 2월 선고된 대법원 전원합의체 네. 판결을 좀 보셔야 되는데요. 네. 종래에는 이제 배신을 한 명의 수탁자를 횡령죄로 네. 처벌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판결을 했었는데 네. 올해 2월 우리 대법원은 전원합의체로 종래 네. 판결을 변경을 해서 네. 횡령죄로 처벌을 할 수 없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네. 이제 횡령죄라는 것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네. 아니면 반환을 거부할 때 성립되는 범죄인데 네. 이게 타인에게 명의를 빌려줘서 그 타인의 부동산 등기 명의자로 돼 있는 그 사람을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라고 볼 수 있느냐 네. 이것이 이제 쟁점이 됐던 것인데요. 네. 우리 대법원은 이제 명의 신탁자랑 수탁자의 관계가 법을 어기면서 형성된 관계이기 때문에 네. 형법상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그런 신임에 의한 관계가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 그래서 네.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않다 네. 이렇게 봤고 결국 횡령죄로 처벌할 수 없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뭐 형법상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신임에 의한 관계가 아니라고 하셨는데 그러면은 민사적으로도 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는 건가요? 네, 이 부분이 오늘 소개해드릴 판결의 네. 핵심 내용인데요. 네.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네. 이제 명의 수탁자가 명의 신탁자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받고 네.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에 이제 이것은 명의 신탁자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행위다 이렇게 네. 판단을 해서 네. 형사상 횡령죄 성립 여부랑 상관없이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네. 따라서 명의 수탁자는 명의 신탁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형법상 횡령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떠나서 불법 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이 된다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우리 대법원은 이제 민사 책임과 그 형사 네. 책임은 지도 이념이나 증명 책임의 부담 부분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이렇게 봤는데요. 네. 그러니까 형사 책임이라는 것은 이제 사회 법질서를 위반한 행위에 네. 대해서 공적으로 이제 제재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네. 민사 책임은 이제 다른 사람의 법익을 침해한 거에 대해서 그 행위자에게 개인적인 책임을 묻는 것이다 이렇게 네. 다르게 보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손해배상 제도라는 것은 결국 손해의 공평하고 타당한 부담을 이제 그 지도 원리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네. 그것이 민법상 이제 불법 행위에 해당하는지는 별도로 검토를 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네. 잘 사는 법 명의 신탁에 대한 오늘 내용 정리를 해주시죠. 네. 그 최근에 집값이 폭등을 네. 하면서 네. 이제 부동산 세금 폭탄 맞느니 차라리 명의 신탁을 선택하겠다. 음. 이제 이런 언론 보도들이 이제 경제지를 중심으로 자주 네.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제 오늘 살펴본 것처럼 사실 이제 명의 신탁을 해뒀다가 명의 수탁자가 이제 임의대로 이게 처분을 하게 되는 경우에 네. 예전에는 횡령죄로 고소를 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대법원 판결이 변경이 되어서 네. 형사처벌은 좀 하기 어려워졌습니다. 네. 물론 이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당장의 이익을 위해서 이제 명의 신탁을 선택하시는 분들도 있으신데 네. 자칫 잘못하시면 큰 손실을 보실 수도 있기 때문에 신중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뭐 말씀하신 대로 소탐 대실할 수 있으니까 함부로 명의 신탁하면 안 되겠네요.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